이 방송을 들으신 엄마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떠신지, 그 말은 행복하신지 아니면 너무 힘드신지 뭐 그 중간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왜 행복한지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답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라고 했으면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좋은데 아니요라는 대답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많겠죠. 어떻게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관계 행복을 누리도록 지으셨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성경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제 이 아이와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이와 관계가 힘든 이유 첫 번째는 그 관계가 이중관계일 때예요. 이중관계일 때. 자,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상담을 의뢰받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교회에서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상담을 하면 안 돼요. 네. 그 상담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이중관계에선 상담을 하지 않는다가 있거든요. 네, 기본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기존의 관계. 왜 그러냐면 상담실이라는 곳은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다 털어놓고 나가서 저를 다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봐요. 다른 일로도 같이 또 엮여요. 다른 일로도 또 엮여요. 같은 그룹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멤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올라오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중관계에서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고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이중관계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도 힘들고요. 그것도 그렇죠. 물건을 사도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요즘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 학습에 굉장히 관여하는 정도가 정말 많이 관여하죠. 그렇죠.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 엄마 역할이 사실은 엄마 역할도 하면서 선생님 역할도 같이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중관계가 되는 자연스럽게 이중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이 엄마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엄마들이 모르기 때문에 선명한 건 공부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고 개입할 거리가 많고 뭘 시켜야 되는지는 그게 더 분명하고 과제가 실제로 엄마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이고 과제지향적인 엄마일수록 아이들의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 역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기질적으로 그래요. 다행히 관계지향적인 엄마는 아이와 관계에 집중하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먼저 채워져야 될 건 뭐냐 하면 관계거든요.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따뜻함, 안정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난 유일한 존재가 그렇죠. 엄마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언어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엄마가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맞아요. 자기 엄마가 안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럼 그거는 뭔지 모른 채로 우리는 선생님 역할에 집중하게 되죠. 아이가 클수록. 주변에 듣는 얘기들 들으면서. 그러니까 엄마 역할이 이중관계죠. 또 삼중관계도 있어요. 이제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땡땡 캐스 기억나시나요? 맞아. 자, 거기서 모든 엄마들이 부러워했던 그 코디의 존재를 기억하시죠? 그 코디가 뭐예요? 엄마는 지지만 하고 그거 받아주고 코디는 모든 공부를 관장해요. 저 역할에 불리거든요. 스케줄 다 관리하고. 스케줄 다 관리하고 과외 선생님 매칭하고. 코치야. 코치잖아요. 그 코디의 역할이. 많은 엄마들이 내가 저 코디를 들 수 있다면 그렇죠. 내가 아이와 덜 싸울 텐데. 근데 우리는 코디를 들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학원과 과외 수가 많아지면 엄마들은 선생님, 코치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삼중관계구나. 그래서 삼중관계에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고 이 역할들이 이게 오버랩돼 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어려움이 그만큼 가중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깨지기 쉬운 거군요. 깨지기 쉽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조율하기가 힘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마음만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괜찮은데 선생님도 해야 되고 코치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집이 학원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 환경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안 하기가 어려운 게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나만. 그러니까 간혹 뭐 대안학교를 보내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대단한 그 그렇죠. 신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본인의 어떤 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요 중간 어디엔가 끼어서 고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이중관계, 삼중관계로 엮이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공부나 이런 데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안정감이 결핍되게 되죠.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친밀감과 안정감이 결핍되게 되죠. 안정감이 결핍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가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얘가 딱 학교에서 돌아오면 얘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숙제 다 했어. 예, 이거 해야 되고 뭐 수학진도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그럼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걔를 쳐다볼 때부터 마음이 급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관계의 질이 떨어지죠. 그것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관계의 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통의 질 더하기 소통의 빈도. 근데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소통의 질도 나쁘니까 소통의 빈도는 높고 그러니까 관계의 질이 떨어지니까 아이는 힘들죠. 아이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이들에게 채워줘야 되는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는 그러면은 욕구는 뭐냐면은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위계서를 내놨는데요. 욕구가 위계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욕구가 종류가 있다가 아니라 위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건 욕구는 우선 채워져야 될 욕구가 먼저 있고 채워질 거. 그다음에 그 욕구가 채워진 후에 채워져도 되는 욕구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근데 우린 대부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리적 욕구는 채워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대부분. 근데 이제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기는데 이 안전의 욕구라는 건 뭐냐면 위험이나 위협이나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서 질서, 또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예측 가능성,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안전의 욕구고 사람마다 이건 정도가 다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엄마인 거죠. 그렇죠, 엄마와 관계겠죠.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인가? 내가 좀 이렇게 못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엄마가 나를 수용할 수 있는가? 받아주는가? 내 존재를 거절하지 않는가? 근데 이 선생님이나 코치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디 선생이 존재하는 이유도 역할의 분리거든요. 역할의 분리. 엄마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코디를 들 수 있는 집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역할을 결국 해 나가야 되니까 진짜 엄마의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가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럼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사랑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발현되는데요. 발현된다는 거 그 욕구를 비로소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욕구예요? 어떤 욕구냐면 친척, 가족, 친구 등 원하는 집단에 속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이 어디에 끼어서 친밀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조차 인간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메슬로우의 주장은. 왜냐하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자기 생존 자체를 위협하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우선 안전한 사람이어야 아이가 난 이 안에서 친밀감을 좀 느끼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안정감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어야. 그러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럼 그다음에 어떤 욕구가 발현되냐면 존중의 욕구인데요. 존중의 욕구는 타인 존중과 자기 존중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존중의 욕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강해지면 스스로 유능해지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군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요 단계에 있어요. 요 단계네요. 건너뛰어버리는 요 단계에 있는데 앞 단계 다 생략하고 그렇죠. 바로 일로 오는구나. 바로 너는 유능해져. 왜 유능하지 않은 거야? 왜 꿈이 없어? 왜 꿈이
꿈이 없어. 왜 비전이 없어? 뭐가 부족해? 맞아. 왜냐하면 안정감과 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건 결국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 엄마 그 모자 관계를 보면 엄마와 굉장히 친밀한 아이들 많습니다. 네. 그 공부 잘하면서 밝은 아이들 보면 엄마와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엄마는 자기가 매슬로우의 이 욕구 채운 줄도 몰라요. 자기는 엄마로부터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그냥 흘려보낸 거야. 근데 얘는 그 흘러내려오는 걸 그냥 받았을 뿐인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다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를 느끼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구나. 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예, 욕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능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고 자기도 모르게 안 놓친 사람들이 있구나.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그런 존중의 욕구가 채워지면 어떻게 또 욕구가 그 다음에 또 욕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요. 이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는 욕구입니다. 근데 이제 매슬로우의 이론에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느끼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작다. 근데 내 아이가 위인이 안 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요 단계의 욕구들을 잘 채워 나가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잘 발현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력 하나님 주신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이루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데까지도 나가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제일 마지막 단계 욕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발명가라든지 뛰어난 리더라든지 그래서 에디슨도 보면 어릴 때 그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얘가 학습 부진이라고 얘기했대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엄마가 경험한 에디슨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에디슨을 지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발명가가 됐다. 이런 그 위인전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아이가 이 욕구의 단계들이 잘 채워지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발현될 때 비로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건너뛰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걸 건너뛰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와 친밀한 아까 이건 그렇게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2중 3중 관계로 코치 역할, 3중 관계로 가져서 그 어떤 욕구들을 체험을 받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받지 못하면 자아 존중의 욕구가 발현되지 않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소속감과 안정감이 없으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발현되지 않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가진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거 소속감 어디 못 끼는 거잖아요. 걔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어 능력이 없거든요.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방어 능력은 왜 없냐면 이때까지 누군가가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이 없거든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거를 다른 아이들이 동시에 알아보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왕따를 누구 시킬 건지 투표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보니까 느끼는구나. 얘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 얘는 쿡 찔러도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가 그 애를 찌르고 싶은 거죠. 그치. 약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안정감이 없으면. 그리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면 관계 안에서 관계 기술도 떨어지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걔들 또 전학을 가도 또 거기서 같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걔를 따돌리는 애들의 특성도 있지만 걔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공격자들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의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걔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개편이 되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에 이를 수 없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죠.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킵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지 않고 걷는 아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발달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뭐 기지 않고 걸을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심리적인 발달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끌어당기면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끌려와요. 끌려온 걸 보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걔가 발달을 이룬 것이 아니라 부모가 끌어당기니까 어느 단계에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학습에 대해 지금 뭐 개입하는 코치도 하고 하는 거 어때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학습에 대해 개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게 생리적 욕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학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물론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떨 때냐면 이렇게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욕구 위계의 그 단계의 욕구들을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채로 학습만을 푸시할 때 그것이 나쁜 개입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놔둬야 되냐? 그것도 방치잖아. 게임하고 TV 볼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편한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답이냐?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개입을 할 수 있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그 타이트한 훈육의 룰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오히려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걸 수행해내면 근데 그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관계를 해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 코치와 엄마의 선생님의 역할이 내가 이 관계를 바꾸고 있지 않는가. 관계를 해치고 있지 않는가. 관계를 해친다면 난 언제라도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관계 우선순위를 둘 거야. 수 있어요. 라는 엄마의 가치가 아이한테 결국 전달되죠. 우리 엄마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공부만 밀어붙이는 건 아니야. 엄마는 내가 힘들면 물러나기도 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나라는 걸 나는 알아. 이런 인식이 아이한테 있으려면 엄마가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